가을 바람이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곳에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얼면서 농작물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 솥값이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송아지는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안동시가 안동의 문화와 정체성을 품은 한글 전용 서체를 선보입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에 따른 경북 지역 피해 금액이 6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가을 바람이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9일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10도 이상 뚝 떨어졌는데요. 곳곳에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얼면서 농작물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기 무섭게 이번엔 수확을 앞둔 농가들의 과수 저온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성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확이 한창인 경북 청도의 한 사과밭입니다. 곳곳에 사과가 떨어져 있고 나무 한 그루는 아예 엎어져 있습니다. 지난 태풍이 핥히고 간 흔적입니다. 얼마 전 발생한 제19호 태풍 하기비스가 이번엔 한반도를 비켜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농가들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태풍 피해를 보면은 나무가 거의 쓰러지고 왔다 하면은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번엔 기온이 말썽입니다. 9일 아침 대구와 경북의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10도가량 떨어졌습니다. 지난 2004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빠른 한파주의보가 발령됐고 올가을 들어 첫서리도 내렸습니다. 급격히 추워진 날씨 탓에 아직 수확을 못한 농가들은 농작물이 저온 피해를 입진 않을지 걱정입니다. 태풍으로 이미 낙과 피해를 입은 데다 된설이라도 내릴 경우 수확량이 더 줄어들 우려가 높습니다. 갑자기 좀 추워져서 단강 같은 과수주 쪽에서 저온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과수원 쪽에서는 온도가 많이 내려갈 경우에는 그 알코올 같은 걸 과수원 군데군데 불을 피워서 온도가 급격하게 내려가는 걸 좀 방지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난히 잦았던 태풍에 이어 이른 추위까지 찾아오면서 농가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솥값이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송아지는 역대 최고가를 기록 중이라고 하는데요. 한우 농가에서는 모처럼 미소가 번지고 있습니다. 박은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닷새마다 열리는 경주 가축시장입니다. 개월수와 임신 횟수 등에 따라 감정가가 책정되고 곧이어 경매가 시작됩니다. 이날 거래된 도축용 한우 가격은 한 마리당 700만 원 선. 추석 대목 때보다 조금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가격입니다. 특히 수송아지의 경우 430만 원 선으로 거의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몇 년 사이에 좀 많이 예년보다는 많이 올랐죠. 그게 또 소가지 사가서 키우신 분들한테는 또 이렇게 손해지만은 파신 입장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소가지 형성이 괜찮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키우는 하죠. 쇠고기 도매가도 상승세입니다. 돼지 열병 이후 쇠고기를 찾는 사람이 늘면서 킬로그램당 15,000원 안팎이던 가격이 이달 초에는 2만 원을 넘기도 했습니다. 한우시장 호황에 사육두수도 꾸준히 늘어 올 6월 기준 경북도 내 한우 사육두수는 67만 2천 마리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습니다. 2015년 이후 가임함소가 늘면서 송아지 생산이 증가하였고 농가의 입식 의향도 높아 한우 사육 마리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송아지 생산 잠재력이 높아 당분간 한우 사육 마리수는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머지않아 공급 과잉으로 가격 폭락이 이어질 거라는 우려도 나오지만 모처럼 이어지는 솥값 강세에 축산 농가에서는 미소가 번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안동시가 안동의 문화와 정체성을 품은 한글 전용 서체를 선보입니다. 한글의 아름다움과 우수성, 안동을 알리기 위해 월영구체와 엄마 까투리체를 개발했습니다. 홍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의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한글.
이를 잘 보존하고 가치를 발굴하기 위한 움직임이 안동에서 일고 있습니다. 안동시가 안동의 문화와 정체성을 담은 안동시 전용 서체를 개발했습니다. 묵직한 느낌을 주면서 안동의 정체성을 담아내는 월영교체와 깜찍하고 발랄한 느낌의 엄마 까투리체 두 가지입니다. 도심 이야기 반영된 현대적 형태의 전용 서체를 개발 보급함으로써 안동의 정체성을 일관된 이미지로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월영교체는 국내에서 가장 긴 목책 인도교인 안동 월영교의 직선과 곡선을 형상화했습니다. 다리 중간에 위치한 팔각정 지붕의 양옆으로 흐르는 곡선 모양을 표현한 것이 특징입니다. 엄마 까투리체는 머리가 큰 까투리 캐릭터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것으로 자음을 크게 표현한 것이 특징입니다. 엄마 까투리는 2016년 안동에서 탄생한 애니메이션 캐릭터입니다. 만화영화 엄마 까투리는 자연과 교감하며 성장하는 꿩병아리 4남매와 엄마 까투리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취지는 굉장히 좀 잘 맞다고 생각이 들고 많이 좀 보급이 되고 많이 그 느낌이 잘 살려지면 좋을 것 같은. 정해져 있는 글자체만 많이 이제 저희가 썼는데 이렇게 지역적인 이미지로 글자체를 만드는 거는 또 다른 발상인 것 같아요. 현재 안동시는 두 가지 서체를 저작권 등록 중이며 10월 중 패키지 파일을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수산물 포장재, 현수막, 간판, 홍보판 등의 문구 작성에 활용하며 또한 시청사 외벽에 새로운 문체로 시의 비전을 담은 문구를 게시해 시민들에게 선보이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외국어나 외래어를 자주 혼용해서 씁니다. 고유의 우리말이 있는데도 의미 전달이 쉽다거나 더 간편하다는 이유에서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말 같지만 우리말이 아닌 외래어, 시민들이 구분할 수 있을지 여론은 지금에서 확인해 봅니다. 서경 기자입니다. 일상에서 흔하게 사용되지만 알고 보면 외래어인 단어들이 많습니다. 빵과 고구마, 짬뽕 같은 외래어인데요. 과연 지역민들은 우리말과 외래어를 쉽게 구분할 수 있을지 문제를 내보고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구마는 우리말일까요? 네, 우리말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먹어서 왔기 때문에. 고구마는 우리나라 말일까요? 우리나라 말이 아닌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원산지가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짬뽕은 우리나라 말일까요? 우리나라 말 같은데. 이것저것 섞어서 짬뽕했다고 해서 우리나라 말 같은데. 빵은 우리나라 말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원산지가 아니라고. 빵은 우리나라 말일까요? 우리나라 말. 그 소태자가 쪄가지고 보통 그렇게 빵 간식으로 애들을 많이 해주잖아요. 외래어를 우리말처럼 사용하고 있어서 대부분 정답을 맞추기 어려워했는데요. 이번에는 일상적인 외래어를 우리말로 순화시켜 보겠습니다. 무대뽀를 우리말로 바꾸면 어떤 걸까요? 막무가내, 무척대고, 막무가내로 말하는 거 아닌가요? 무대뽀를 우리말로 바꾸면? 무대뽀를 막무가내? 추리닝을 우리말로 바꾸면? 뭘까? 추리닝은 운동할 때 입은 거니까 운동복이 아닐까요? 간편하게 일상생활에 간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 트레이닝도 영어니까 편한 복장? 이날만큼은 외래어를 최대한 줄이고 이제 우리 고유어를 쓸 수 있도록 많이 또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글이 만들어진 지 573년째입니다. 한글날을 맞아 우리말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에 따른 경북 지역 피해 금액이 6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북도는 태풍으로 인한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등에 대한 피해를 조사한 결과 8일까지 울진 257억 원, 영덕 188억 원, 경주 54억 원 등 618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피해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피해가 큰 울진과 영덕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경상북도가 9일 오전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돼지와 분뇨의 타시도 반입 반출 금지를 10일 연장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당초 이달 10일까지 예정되었던 반입 반출 금지 조치를 한층 더 강화시키는 것으로 돼지열병 추가 발생에 대한 위험이 지속되면서 내려진 조치입니다. 가축방역심의회는 돼지 생축, 분뇨에 대해 기존대로 대구를 제외한 타시도 반입을 금지하고 호남권, 영남권 외 타시도 반출도 금지했습니다. 소와 돼지 사료에 대해서도 발생 시도로 반입과 반출을 금지했습니다. 573돌 한글날을 맞아 대구 경북에서도 다양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대구시는 9일 오전 문화예술회관에서 경축식을 열고 훈민정음 머리글 읽기 등 행사를 통해 세계 문화유산 한글의 우수성을 되새겼습니다. 또 문화예술회관 로비에서는 한글 서예작품 전시와 함께 한글날 기념 서예 퍼포먼스가 펼쳐졌으며 경북에서는 학생들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 백익기 씨에게 상주본 반원 서명지와 손편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9일 오전 7시 34분쯤 경북경찰서 건물 지하 1층 여성 사우나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당시 근무자 등 직원 일부가 근무 중이었지만 불이 번지지는 않아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북 안동과 청도, 의성과 김천, 울진 5개 시군이 올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청도군은 현재 읍사무소 부지에 혁신센터를 건립하고 청도 구시장을 재정비하는 데 국비 등 624억 원을 투입하게 됐습니다. 또 안동 용상동 일원에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의성 안개면에는 공공생활 서비스 거점 사업이 각각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북 지역 고령 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2019 고령자 통계 조사를 보면 경북 지역 2019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19.8%로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대구 지역 고령 인구 비율은 15.1%로 전국 평균 14.9%를 웃돌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경북의 경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2045년에는 고령 인구 비율이 40%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영주시와 베트남 꽝빈성이 계절 근로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합법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영주시는 지난 2017년 결혼 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으로 첫 사업을 시작해 베트남 타이빈성과 농업교류 MOU를 체결하는 등 계절 근로자 도입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베트남 꽝빈성에는 현재 100여 명의 근로자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영주시가 2019 풍기인삼 축제 기간인 오는 12일부터 20일까지 영주사랑 상품권을 할인해 판매합니다. 영주시는 지역 농협과 협조해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축제장에 판매 부스를 설치해 1인 최대 30만 원까지 10% 할인 판매할 예정입니다. 영주시는 10월부터 영주사랑 상품권의 환전 한도액을 1,000만 원으로 상향했고 환전 시 구비 서류와 신청서, 신분증만 소지하면 가능하도록 간소화했습니다. 올해로 100회째를 맞는 서울체전 소식입니다.
전 세계 철인 3종 경기에서 메달을 휩쓸며 자타공인 대한민국 랭킹 1위에 등극한 경북 경주시청 소속 장윤정 선수가 이번 전국체전에도 출전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중반 컨디션 난조로 인해 안타깝게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습니다. 전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역대 전국체전에서만 5번의 금메달을 딴 장윤정 선수. 아시안게임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철인 영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올해 32세의 장윤정 선수는 훈련 도중 자동차 사고로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치명적인 부상을 당했지만 이번 전국체전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운동선수로 이제 끝이 날 수도 있다라고 권유를 하셨는데 이제 저희 감독님께서 재활로 버틸 수 있다. 너는 강한 아이니까 항상 강조를 하셔서 8일 열린 제100회 전국체전 철인 3종 여자 일반부 경기 총 4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 장윤정 선수는 1.5km 수영에서 1위로 통과하며 초반 기세를 잡았습니다. 이어지는 40km 자전거와 10km 마라톤에서도 선두 그룹에 들며 메달권에 다가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막바지 갑작스러운 체력 저하로 2시간 8분 54초의 기록으로 4위에 그쳤습니다. 안타까움과 함께 서름이 북받칩니다. 전국체전 뛰면서 첫 메달을 놓친 것 같네요. 오늘 몸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가지고 좀 힘든 게임이 될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렇게 힘든 게임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좀 아쉬운 면이 있는데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다음에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자 철인 3종 단체전에서는 경주시청이 6시간 38분 12초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획득해 철인 3종 도시의 자부심을 지켰습니다. 종목별 메달을 두고 선수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가운데 제100회 전국체육대회는 10일 폐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전국체전 기간 동안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회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자원봉사자들인데요. 올해는 전국체전이 100회째를 맞이한 만큼 자원봉사자들로 참여하는 시민들의 규모도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김진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합이 한창 진행 중인 경기장. 관중들의 시선과 함성이 선수들에게 집중됩니다. 하지만 시선을 조금만 옆으로 돌리면 경기장 주변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학생과 주부, 직장인 등 나이와 사는 곳은 다르지만 전국체전을 위해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려는 마음은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33년 만에 열리는 100회 전국체전이라는 데 의미를 두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차량 통제와 안내, 분리수거 등 경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 알아주는 사람은 없지만 전국체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자원봉사자들은 보람을 느낍니다. 보람은 제 개인 스스로도 많이 느끼지만 또 이렇게 공동체라는 생활 속에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긍정심과 자긍심도 있고 또 자존감도 크고요. 올해 전국체전에 참여하는 봉사자 수는 7,777명, 역대 전국체전 중 최대 규모입니다. 전국체전 폐막 후에도 자원봉사자들은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전국 장애인체전에서 봉사단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회의식을 끝으로 이 활동이 종료가 되고 바로 15일 날 이어서 장애인체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9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의 약 한 2,500여 분 정도가 장애인체전에 이어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7,777명의 숨은 주역 자원봉사자들이 올해로 100회째를 맞는 전국체전에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